오늘의 건강 닥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우리 가족 구강 건강 지킴이 장혁진 원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치아 관련해서 오늘 다양한 이야기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장님, 이 보통 치아 상실의 좀 대체 치료로 임플란트가 요즘 많이 보편화가 되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오히려 안 좋은 점들이 또 많다고 들었습니다. 진짠가요? 네, 맞습니다. 네. 요즘 그 임플란트요. 예. 그 방송 매체라든가 아니면은 온라인상으로나 여러 가지 임플란트 광고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임플란트를 권하는 사회가 됐다고 해도 무방한 만큼 임플란트 치료를 원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네. 또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시는 분도 한 해에 100만 개 이상 임플란트가 심겨질 만큼 네. 임플란트 치료가 아주 광범위하게 또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임플란트에 따른 그렇게 시술 건수가 많다 보면은요, 이 아무래도 어떤 치료든 간에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화면 보면서 좀 말씀드릴까요? 예. 그 지난 2년 동안에 조금 된 자료긴 합니다만 그 임플란트에 관해서 부작용 때문에 네. 이 소비자 보호원에 접수된 사례들의 예입니다. 여러 가지 임플란트를 싼 가격에 심어놓고 나서 임플란트 병원이 없어져 버려서 임플란트를 관리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또 치료 내용이 변경됐다거나 싼 가격의 임플란트 얘기를 이렇게 광고를 보고 갔는데 여러 가지를 붙여서 추가 비용이 들어서 이렇게 또 불만이 생기시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임플란트 자체가 망가져서 또 부작용이 생겼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임플란트가 아무래도 많이 시술이 한 해에도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렇죠.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시게 되고 저 같은 경우에도 임플란트 시술한 지 지금 25년이 됐지만 오래되셨네요. 네, 그 임플란트를 저도 많이 심기는 합니다만 네. 그 어떤 분야든 마찬가지예요. 임플란트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의사도 정말 조심해서 임플란트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런 많은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시죠. 예, 네.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부작용도 좀 생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요. 부작용이 좀 대다수를 차지한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부작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례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을 쭉 보시는 분들이요. 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보시고 나면은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셔서 부작용 때문에 고생하셨던 분들은 저 내용이 참 맞구나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임플란트 치료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또 막상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아이고 이거 임플란트 치료를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그러실 겁니다. 수 있겠네요. 네, 그렇다고 해서 실제 있는 부분들을 감추고 또 잇몸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그럼요. 부분이기 예. 때문에 일단 사진을 보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임플란트를 하시고 나서 분명히 내가 잘 씹으려고 임플란트를 하기는 했는데 잇몸뼈가 많이 높고 또 그 주변에 음식물들이 껴서 아이고 내가 이거 식사 잘하려고 임플란트를 하기는 했는데 오히려 더 불편하다. 또 음식물이 많이 끼고 냄새가 나고 저렇게 뼈가 주저앉아서 음식물이 많이 껴서 임플란트를 하기 전에는 그런 증상들이 없었는데 이런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후에,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사진만 봐도 좀 아파 보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자세히 방송이기 때문에 자세히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임플란트 하시고 나서 염증도 생기고 붓고 피나고 멍들고 기존에 치주염 때문에 치아를 빼서 임플란트 하신 분들은요. 아이고 내가 이제 다시는 치주염이 안 생기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막상 임플란트 하셔서 또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우리가 임플란트는요. 네. 특히 이 아래 턱뼈에는 신경관이 지나갑니다. 위에도 위턱뼈에도 중요한 구조물이 지나가지만 예. 이 많은 시술 경험이 있지 않은 의사분께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셔서 이 신경관을 건드려서 이 아이고. 얼굴 부위에 감각 마비가 온다거나 네. 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감각이 없어지는 경우까지 만나보셨는데요. 정말 숙련된 의사에게 제대로 된 치료를 좀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사례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은 어떤 네, 분일까요? 이렇게요. 예. 아마 임플란트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사진 보시면은 아이고 이거 임플란트
받으면 안 되겠구나 또 걱정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제가 오늘부터 말씀드릴 내용들은 이런 부작용을 피해서 안전하게 또 임플란트 치료를 잘 받으셔서 또 일단 임플란트 받으셨다면 어떻게 오랫동안 관리하실 수 있도록 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이어지는 방송 내용 보시면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네. 네, 이렇게 임플란트 하시고 나서 또 주변 분들 뭐 옆집 사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임플란트 했는데 많이 붓거나 멍들거나 하는 모습 보시면요. 아이고 나는 임플란트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부작용을 피해서 또 임플란트 치료를 잘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뭐 방송이든 뭐 온라인 매체든 간에 임플란트를 요즘 뭐 많이 홍보하고 뭐 이런 병원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환자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번에 임플란트를 한번 하기만 하면은 평생 동안 잘 쓰지 않을까? 영구적으로. 네, 맞습니다. 또 오랫동안 쓰실 수 있게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대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네. 제가 그래서 환자분들께 저도 뭐 임플란트 시술을 한 지 오래됐지만 오랫동안 진료를 하면서 느낀 것이요. 환자분께 잘 임플란트를 심어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의사와 같이 환자분을 잘 설득해서 네. 병원에 자주 오시게 해서 관리를 잘 해드리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제가 항상 자동차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이 자동차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우리 보통 남자분들요, 이 자동차, 외제차 같은 거 좋은 차를 사시면은요, 여자분들은 이해할 수가 없을 만큼 열심히, 아끼시잖아요. 네, 자기 집 청소는 안 하시면서 이 차 세차도 열심히 하시고요, 정비소도 자주 가시고 네. 열심히 관리하세요. 여자분들은 좀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막상 그 임플란트를 예를 들어 보면은요, 임플란트를 하시고 난 다음에는 뭐 절대로 치과에 안 가세요. 아유, 내가 고생했으니까 다시는 치과에 안 가겠다. 우리가 자동차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아무리 좋은 외제차를 산다고 하셔도 예를 들어 뭐 한 2, 3년씩 정비소에 안 간다. 그냥 내 마음대로 타고 다니고 자동차도 그냥 급가속을 했다가 급제동을 했다가 뭐 차도 막 몰고 또 세차도 안 하시고 그 차요. 보나마나 한 2, 3년 내로 망가집니다. 예. 우리가 임플란트도 똑같거든요. 지금 화면 보시면요. 그 자동차의 정비소가 치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본인 스스로 치아를 열심히 닦으시고 하는 것은 이제 본인 스스로 세차를 하시고 또 차를 살살 모시면서 급제동 안 하시고 하는 것이 본인 스스로 관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지면은 뭐 자동차 30년 넘게도 타거든요. 예. 네, 자동차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제가 환자분들께 설명을 드릴 때요. 이 스스로 관리하시는 거 말씀드릴 때 이 집 청소하고 비유를 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집에요 청소를 하실 때 청소 도구가 진공 청소기만 밀고서 깨끗하게 청소됐다고 하시지 않잖아요. 우리가 먼지를 털 때 이런 먼지 털이기를 쓰시고 또 진공 청소기 한번 돌리시고 또 물걸레질 하시고 그렇죠. 네. 또 이 손이 닿지 않는 부분들, 진공 청소기가 닿지 않는 부분들은 또 이렇게 쓰레바퀴로 한번 청소하시고 그래야 집이 깨끗하게 됩니다. 예. 지금 이렇게 이 청소 도구는요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집안이 깨끗하게 맞아요. 유지가 되는 게 임플란트의 관리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청소 도구와도 비교해 주시고 차량 관리와도 비교를 해주셔서 우리 시청하고 계시는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이해가 굉장히 좀 잘 되실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이 도구들이 많으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치아를 관리하는, 구강을 관리해주는 도구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그럼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많은 분들이요. 네. 저 환자분들 저하고 상담하실 때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아유, 원장님 나는 그 이가 우리 어머님 아버님 때부터 이가 좋지 않으셔서 이를 닦는다고 닦았는데 이가 안 좋아요. 저는 억울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제가 이렇게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학생이요. 책상에 앉아가지고 공부 열심히 한다고 다 1등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무슨 얘기냐면은 예. 치아를 열심히 닦는다고 해서 우리 입안에 음식물 찌꺼기가 다 제거되는 게 아닙니다. 방법이 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요. 자기 치아와 임플란트가 충치가 생기고 잇몸 뼈가 녹는 이유는요. 딱 하나입니다. 잇몸에 입안에 음식물 찌꺼기가 남기 때문이고요. 네. 음식물 찌꺼기가 만약에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제거된다면요. 이 대한민국의 치과는 다 문 닫아야 됩니다. 치과 의사들 다 망할 거예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 찌꺼기 식사하신 다음에 자기 치아뿐만 아니라 임플란트도요. 음식물 찌꺼기가 남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 중요한데 절대로 칫솔질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네. 화면 잠깐 보실까요? 네. 우리가 아마
그 홈쇼핑 같은 데나 이런 데 좀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수압 세정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걸 쓰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저는 그 환자분들께 임플란트 하신 분들한테요. 저희가 임플란트를 제가 수술해 드린 분한테 꼭 이 수압 세정기를 쓰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 제가 조금 있다가 네. 이 자동차하고 비교를 해가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예. 우리가 자동차 세차장에 처음 가면은요. 이 세차하시는 분들이 거품 낸 그 수세미 같은 걸로 차를 먼저 닦는 게 아니라 맨 처음에 뭘 하죠? 그 호스로 물을 뿌리시죠? 네, 우리 속이 시원하게 먼지 있는 걸 갖다가 수압으로 닦아내잖아요. 네. 이렇게 수압 세정기를 쓰는 것이 중요하고요. 아, 네. 이 칫솔질은 당연히 쓰는 겁니다. 네. 이 칫솔질 사용하시는 것. 네. 그리고 치간 칫솔이라고 해서 이 사이의 솔, 이 사이의 솔은 연세 드신 분만 쓰는 것이 아니라요. 젊으신 분, 10대 때부터 쓰셔야 됩니다. 예. 근데 이걸 쓰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치주염이 생기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 치실을 쓰셔야 됩니다. 이 네 가지를 쓰게 되면은요. 우리 입안에는 음식물 찌꺼기가 남지 않고 또 치주염도 안 생기고 충치도 안 생기고 임플란트도 오래 쓰실 수 있는 거죠. 보통은 한 2가지는 기본적으로 쓰실 것 같은데 네. 여기에서 1~2가지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이제 4가지를 다 써주시면 그만큼 좀 수명이 길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이거 뭐 의료 방송인데 갑자기 왜 세차하는 세차를 하네요. 예. 네, 우리가요, 이 남자분들 네. 이 세차장 가셔서 저 세차하시는 과정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세차 처음 하실 때 저렇게 수압으로 청소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거든요. 네. 우리가 저렇게 수압 세정기를 쓰실 때는요. 좀 미지근한 물에 차가운 물로 쓰시면은 좀 이가 시릴 수 있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을 이용해서 저게 수압 세정기군요. 네, 저렇게 수압이 세게 나옵니다. 네. 네, 저 수압 세정기를 이용해서 칫솔질 하시기 전에요. 예. 자동차 세차하듯이 강한 수압으로 잇몸을 마사지하듯이 전체적으로 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또 묵은 때를 네. 벗겨내는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이거 홈쇼핑 채널 아닌가? 전혀 그렇지 않고요. 아닙니다. 예. 네, 우리가 이 수압으로 칫솔질을 하시기 전에 잇몸 청소를 해주시는 게 임플란트를 오래 쓰시는 지름길인데요. 이 불행히도 네. 이 치과 의사분들도 이 얘기를 잘 안 해주세요. 임플란트를 심는 것에만 이 초점을 맞추시기 때문에 관리를 안 해주시고 나몰라라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관리가 중요한데. 네, 예. 맞습니다. 저렇게요. 네.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칫솔질을 하신 다음에도 저 수압 세정기를 써보시면은요, 예. 이 작은 고춧가루라든가 음식물 찌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찌꺼기들이 남기 때문에 바로 잇몸뼈가 녹고 충치가 생기고 하는 거거든요. 이 많은 분들 오해하시는 게요. 본인은 칫솔질 하시고 나면 치약이 화하니까 칫솔질을 잘 나는 했나 보다 개운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네, 지금 이제 올바르게 칫솔질을 하는 방법을 제가 또 잠깐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보시면요, 치약도요. 어떤 분들은 뭐 이만큼 짜가지고 이 세면대에 흘려버리시고 치약은 절대로 많이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조금만 쓰셔도 얼마든지 잘 닦으실 수 있고요. 예. 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칫솔질도요. 네. 이 올바르게 닦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이 수압 세정기를 사용이 끝나고 나면은 칫솔질을 하시게 되는데 칫솔질 하실 때도요. 뭐 요즘은 뭐 유튜브 매체라든가 방송 매체들이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네. 이 칫솔질하는 법만 검색을 해보셔도 어떻게 닦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또 요즘 치과는요. 네. 가시면은 친절하게 이 스케일링 한번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치과 위장사 선생님이라든가 치과 의사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하면 이를 잘 닦는가에 대해서 직접 한번 칫솔을 또 이렇게 드리면서 닦게 해주시는 예. 병원도 계시거든요. 수압 세정기를 사용해서 세차할 때처럼 깨끗하게 네. 한번 음식물 찌꺼기를 빼준 다음에 칫솔질을 해서 구석구석 우리가 제가 환자분들이 처음 오시게 되면은요. 칫솔질을 한번 직접 해보시라고 말씀드려요. 우리 왜 보통 333에서 칫솔질을 3분 동안 하라고 얘기를 예. 많이 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아주 기가 막히게 들었죠. 네, 근데요.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이 핸드폰에 스톱워치 키시고서 네. 내가 실제로 칫솔질을 몇 분 하나 한번 해보세요. 예, 원장님이신가요? 네네, 제가 한번 네, 지금 올바르게 하는 법을 알려주시는 저도 거죠. 유튜브를 찍고 있기 때문에 네. 이 환자분들께 좀 보여드리려고 이제 실제로 한번 닦는 걸 다 보여드립니다. 네. 요즘은 뭐 연세부 드신 분들 유튜브 많이 보시니까요. 근데 저렇게 이 칫솔질을 하실 때 막상 하시면요. 예. 1분 이상 닦는 분이 거의 안 계세요. 1분이 채 안 되나요? 한번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예. 나는 오래 닦는 것 같은데요. 이 거품이 많이 나면은 칫솔질을 닦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고요. 제가 지금 방금 칫솔을 2개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 이 칫솔질을 하실 때도 칫솔은 2개를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에요? 예. 오. 보통 우리가 그 설거지 하실 때도 보면은요. 이
한꺼번에 이 수세미로 닦지 않거든요. 이 여벌, 초벌로 닦는 설거지가 맞아요. 있고 네네. 다시 하는 설거지가 있기 때문에 예. 칫솔은 2개 쓰는 것이 중요해요. 그건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제가 세차하는 영상을 잠깐 지금 바퀴가 이 휠을 닦는 모습이 나왔는데 네. 우리가 수압을 세정기로 해도 그러니까 수압으로 자동차 세차를 해도 저런 구석구석 잘 닦이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치간 칫솔이 있는데요. 네. 어떤 분들은 또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아유, 원장님 저거 쓰면은 이 사이가 더 넓어지는 거 아닙니까? 임플란트 사이가 더 넓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 이하고 이 사이의 소를 쓰지 않으시기 때문에 음식물 찌꺼기가 칫솔질이나 수압 세정기만으로 제거가 안 되는 부분들이 또 남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부분들이 잇몸뼈를 녹입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그 부분이 음식물이 낀 부분들이 잇몸뼈가 녹으면서 네. 꺼지게 되니까 음식물이 끼게 되는 더 거죠. 잘 끼게 되는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치간 칫솔을 잘 사용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보통 이제 이쑤시개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쑤시개는요. 예. 정말 쓰시면 안 되고요. 제가 그것은 아.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치간 칫솔을 예. 부드러운 치간 칫솔을 이용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방법으로 네, 사용하면 될까요? 임플란트와 자기 치아 사이 네. 또 자기 치아와 자기 치아 사이를요. 이렇게 닦아주시게 되면은 칫솔질로 빠지지 않는 부분이 또 찌꺼기가 나온다라는 구석까지. 거를 아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좀 지저분한 얘기긴 합니다만 저거를 본인 치아에 해보신 다음에 한번 냄새를 맡아보시면요. 어머, 네. 아이고 내가 이래서 입냄새가 나는구나 아. 하실 겁니다. 네, 저렇게 이하고 이 사이 부분을 저 치간 칫솔도요. 굵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본인에 맞는 젊은 분들은 좀 뭐 가는 걸 쓰시면 될 거고요. 연세가 많으신 또 이가 벌어지신 어르신들은 치간 칫솔을 좀 굵은 걸 사용해서 쓰시게 되면은 절대로 저걸 써서 벌어지는 게 아니고요. 안 쓰시기 때문에 잇몸이 벌어지고 음식물이 더 낀다라는 걸 꼭 좀 알아주셨으면 오히려 합니다. 치간 칫솔을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치간 칫솔 사용 방법에 대한 영상을 좀 만나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도구는 이제 앞서 말씀해 주셨던 마지막 치실이 될 것 같아요. 치실 네. 사용법, 치실은 대부분 진짜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아닌가요? 않습니다. 네, 아나운서님께서는 이제 치실을 사용하신다고 하셨지만 네. 칫솔질만 그냥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칫솔질도 네. 또 대충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지금 제가 치실 그림도 제가 뭐 유튜브를 따로 찍으면서 저렇게 한번 자료 화면을 갖고 와봤는데요. 네. 요즘 뭐 치과들이 유튜브도 많이 하고요. 또 방송 매체에도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 치실만 검색하셔도요. 이 치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옵니다. 또 지금 보시는 것은 대한치주과 학회에서 만든 영상 중에 또 일부분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쓰시는 순서가 먼저 수압 세정기를 쓰시고 그다음에 칫솔질 하시고 그다음에 치간 칫솔 하시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치실을 사용하시게 되면은요. 저 빨간 부분이 나왔네요. 저게 잇몸 피가 나는 부분입니다. 네. 네, 치실을 사용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피가 나고 세균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를 사용해 주시게 되면은요. 이 치실은 처음에는 쓰시기 어렵습니다만 네. 이 숙련만 되시면은 이 네 가지를 다 사용하는데 채 5분이 걸리지 않습니다. 정말요? 네, 여자분들 뭐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세안도 열심히 하시지만 그럼요, 예. 이 세면대 앞에서 딱 5분만 투자하셔서 칫솔질 하시고 수압 세정기 또 치간 칫솔, 치실을 5분 정도만 사용하시게 되면은요. 제가 앞서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지만 농담이 아니라 아마 전 국민이 이 네 가지만 주무시기 전에 5분씩만 투자하시잖아요. 정말로 대한민국 치과 다 문 닫아야 됩니다. 어떻게 방송 나가도 되나요? 네, 그만큼 네. 이렇게 본인 스스로 관리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치과에 오셔서 고생하시게 되고 임플란트 하시게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임플란트 하신 다음에도 또 고생하시고 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 본인 스스로 하시는 관리, 자동차를 오래 타시려면은 본인이 스스로 차를 열심히 닦으시고 또 차를 너무 급가속하지 않는다든가 또 정비소에는 주기적으로 가시면 됩니다.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정비소 가는 거. 네. 이 치과 의사를 정비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치아 정비사. 네, 이렇게만 관리를 해주시면요. 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 우리가 많은 분들 그 본인이 입냄새 나는 거를 잘 모르세요. 그 아나운서님도 친구분이 예를 들어서 입냄새가 나면은요 친구분한테 야 너 입냄새 난다 얘기 안 하시죠. 어렵죠. 네, 왜냐하면 상처 줄까 봐. 네. 본인이 누구나 다 자기는 입냄새 안 난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가족한테 얘기하기도 사실 어려운 것 같아요. 솔직히 뭐 가족도요. 너 입냄새 난다 얘기하기 쉬운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근데 본인은 잘 안 나시는 줄 아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칫솔질 그 이유가 이렇게 칫솔질을 하시면서 치약을 묻혀가지고 이를 닦으시고 나면은 네. 보통 이 치약들이 화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아 나는 이 냄새가 안 난다 하시겠지만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입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음식물 찌꺼기가 본인이 제거하지 못한 음식물 찌꺼기가 입안에 남기 때문이고요. 그 음식물 찌꺼기가 부패하면서 그 입냄새가 나는 것이 원래 거의 나는 게 아니군요. 아닙니다. 전혀. 아.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와 같은 과정을 네. 좀 배우셔서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우리가 칫솔질만 열심히 할 게 아니라 이 4가지 5분도 안 걸린다고 했으니까 좀 솔깃하거든요. 이 부분 오늘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앞서 영상 중에 이제 칫솔질 할 때 칫솔을 초벌, 후벌처럼 이제 2개를 사용해야 네, 된다고 네, 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좀 있을까요? 그 한번 좀 말씀을 네. 드리면요. 보통 우리가 또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원장님, 칫솔은 얼마나 쓸 수 있나요? 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이 칫솔은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 예를 들어서 설거지를 할 때 수세미 같은 거를 음식물 찌꺼기를 닦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 수세미는요 오래 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위생을 신경 안 쓰시는 것이 이 수세미를 어떻게 보면은 그 수세미가 음식물이나 이 그릇에 계속 닿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수세미의 위생은 전혀 신경 쓰질 않으세요. 그 수세미에 온갖 음식물 찌꺼기가 남으니까요. 또 예를 들어서 이 수세미 음식물 찌꺼기를 닦은 수세미를 깨끗하게 닦은 다음에 그걸 본인 입에 대보라고 하면은요 깜짝 놀라면서 싫어할 겁니다. 네.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그 자동차 세차할 때처럼 수압 세정기 과정기를 거치지 않으시고 예를 들어서 맛있는 김치를 드신 다음에 이 칫솔을 치약 묻혀서 바로 닦으시면 이 칫솔이 어떻게 될까요? 음식물 찌꺼기가 잔뜩 묻어 있습니다. 네, 그럴 것 그렇기 같아요. 때문에 이 칫솔도 2가지를 마련하셔서요. 먼저 초벌로 닦는 칫솔과 또 한 번 칫솔질이 끝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닦는 칫솔질을 따로 두시고 이 처음 쓰는 칫솔은 좀 자주 바꾸시고요. 2번째 쓰는 칫솔은 좀 천천히 바꾸셔도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3개월에 한 번씩 칫솔을 바꾸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는 하시는데 네. 실제로는요. 더 자주 바꾸시는 것이 좋고요. 이 칫솔을 좀 이 욕실 같은 습한 환경에 보관하지 마시고 이 보통 그 세면대 말고요. 화장실 바깥에 실외 공간에 보관하시는 것이 건조하게 관리하면서 세균을 묻지 않게 하는 또 한 가지 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칫솔에 이제 세균 번식이 좀 잘 되기 때문에 보관도 좀 잘 해야 되고 자주자주 네. 교체를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저희가 이제 4가지 영상을 봤을 때 순서가 수압 세정기 칫솔질 그리고 치간 칫솔, 치실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게 꼭 순서대로 이렇게 좀 사용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 방법이 순서가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아, 근데 예. 제가 세차 말씀드렸잖아요. 네. 세차를 할 때 맨 처음부터 거품 내서 닦는 것이 아니라 세차를 하실 때 보면 그 강한 물로? 수압으로 먼저 예. 닦아준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보시면요, 이렇게 제가 그 임플란트를 관리하실 때 자기 치아도 마찬가지지만 수압 세정기, 또 칫솔, 치간 칫솔, 치실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요, 어떤 분들은요, 아유 원장님 이거 바빠 죽겠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네. 또 나 이거 하느니 그냥 안 가지고 말게요. 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 4가지를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 4가지를 사용하는데 비용도 얼마 들지 않고 또 시간도 하루에 5분 정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이걸 하시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 시간이 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방법은 뭐 유튜브라든가 온라인상에 보시면 많이 나와 있고요. 네. 이걸 쓰지 않으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기 치아가 망가지시고 또 임플란트 주변에 관리가 안 되셔서 음식물이 끼시고 임플란트가 흔들거려서 빠지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겪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요. 원래는 이 치과 의사분들도 이것을 강력하게 강조를 해드려야 됩니다. 네. 근데 저도 뭐 지금 임플란트를 한 지 20년 넘었다고 말씀드렸지만 저도 많은 분들 임플란트를 해드렸거든요. 예. 근데 제가 느낀 것은요. 이 어떤 병원들은 뭐 임플란트를 쫙 심어놓고 폐업하고 없어져 버리는 치과도 있고요. 또 어떤 병원들은 임플란트를 심는 것만 관심을 가지고 또 환자분들을 잘 병원에 오시라고 연락도 안 드리고 관리도 안 해드리는 병원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20년 넘게 임플란트를 심으면서 느낀 점은요. 정말 관리를 잘 하게 해드려야만 환자분들도 그 임플란트를 오래 쓰실 수 있고요. 또 그 임플란트를 본인이 심어놓은 임플란트가 잘 관리되고 있는 모습을 치과 의사도 봐야
그게 만족스럽지 않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요, 치과 의사가 임플란트를 해드린 분의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좀 잘 설명을 드려서 오랫동안 임플란트를 행복하게 쓰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이제 치과 의사의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이런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치아 건강 관리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술만이 답이 아니라 시술 후에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설명과 상담도 충분히 나눠야 된다라는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